이번 강은 이제 사례 문제를 통해서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을 한번 배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은 사례 문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칠판에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부문을 먼저 써주시면 돼요. 항상 제조 부문, 그리고 보조 부문이 있습니다. 자, 제조 부문은 절단 조립이 있죠. 제조 부문은 다시 절단 부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립 부문이 있습니다. 조립 부문. 그리고 보조 부문에는 동력과 수선 부문이 있어요. 동력과 수선 부문이 있습니다. 자, 자기 부문 발생액이 10만원, 5만원. 자기 부문 발생액이 여기는 10만원 나와 있고요. 조립 부문은 5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동력이 만원, 수선이 5천원 나와 있죠. 동력이 만원, 수선이 5천원 나와 있어요. 수선이 5천원. 자, 그러면 이 동력 부분비 만원이 나온 게, 절단 부분에서 12kW를 썼고요. 여기에서 12kW를 썼습니다. 12kW를 썼고, 그 다음에 조립 부분에서 20kW를 썼어요. 조립 부분에서 20kW를 썼습니다. 자, 그리고 수선 부분에서는 8kW를 썼네요. 수선 부분에서는 8kW를 썼어요. 도합 40kW를 썼죠. 도합 40kW를 썼습니다. 합계. 토탈 제조간접비는 16만 5천 원이 되는 거죠. 이 16만 5천 원이 바로 뭐를 뜻하는 거냐면 제조간접비 총액을 뜻하는 겁니다. 제조간접비 총액이에요. 자, 직접 배우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동력 부문비 만원이 나온 게 여기에서 12kW, 여기에서 20kW, 여기에서 8kW를 썼는데 얘를 무시하고 어차피 원가는 절단하고 조립으로 그죠? 배부가 돼야 되는 거니까 만원을 그냥 이렇게 두 군데로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두 군데로만 보내주면 되는 게 직접 배우법이 되는 겁니다. 수선 부분에서 사용한 전력비는 무시를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첫 번째 만원 곱하기 두 군데가 12kW, 20kW 두 개 더해주시면 32kW가 되겠죠. 32kW가 됩니다. 32kW분에 12kW를 해주시면 돼요. 12kW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력 부문비가 절단 부분에 배부되는 금액이 계산이 되는 거죠. 자, 만원 곱하기 32분의 12를 해주면 3,750원. 3,750원이 절단 부분에 배부가 됩니다. 3,750원. 그러면 만원에서 3,750원이 배부가 됐으니까 나머지 이제 6,250원이 조립 부문으로 배부가 되겠죠. 자, 이게 직접 배우법이 되는 거예요. 직접 배우법. 그래서 여기에서 쓴 8kW는 무시하고 두 군데로만 배부를 해준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수선 부분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선 부분비 5,000원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수선 부분비 5,000원이 자, 24회. 여기에서 24회를 사용을 했고요. 수선을 했고, 여기에서도 24회를 수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력 부문에서 토탈 32회를 수선을 했어요. 그래서 총 몇 회를 수선을 했느냐면 80회를 수선을 해서 수선비가 5,000원이 나온 거죠. 수선비가 5,000원이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얘가 24회, 여기도 24회, 여기는 32회 수선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도합 80회를 수선해서 5,000원이 나왔는데 원가가 어차피 제조 부문으로 집계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를 무시를 하는 거죠. 얘가 쓴 건 무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5,000원을 무시를 하고요. 두 군데로만 역시 마찬가지 배부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5,000원 곱하기 똑같이 24 더해주면 48회죠. 48회분의 24회 이렇게 해주시면은 2,500원이 배부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2,500원이 갈 테고요. 여기도 2,500원 이렇게 배부가 될 겁니다. 이것이 직접 배부법이다. 그래서 직접 배부법의 뜻을 정리를 하면 직접 배부법은 자, 얘네 서로 무시를 했어요. 그렇죠? 서로 무시를 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를 서로 주고받은 거, 이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제조 부문에만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를 완전히 무시하고
제조 부문에만 배부하는 것. 제조 부문에만 배부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직접 배부법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서로 주고받은 거 있잖아요. 얘네를 완전히 무시하고 제조 부문에만 배부를 해라. 직접 배부법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네. 지우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력부문비 10,000원이 나온 게 12kW, 20kW, 8kW 써서 나왔는데 얘를 무시하고 그냥 두 군데로만 배부를 해줘라. 수선부문비도 역시 마찬가지 5,000원 나온 게 24, 32회 토탈 80회를 써서 5,000원이 나왔는데 얘를 무시하고 그냥 어차피 원가는 제조 부문으로 다 집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조 부문에만 배부를 해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저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직접 배부법이다 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직접 배부법. 그래서 직접 배부법이 이론 시험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느냐면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를 완전히 무시한다라고 그래요.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를 완전히 무시하고 제조 부문에만 배부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을 직접 배부법이라고 하고요. 제일 간단한 방법이에요. 직접 배부법이 제일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 배부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 배부법은 배부 순서를 정해놓는 거예요. 배부 순서. 단계 배부법은 보조 부문비를 배부할 때 배부 순서를 정해놓는 것을 우리가 단계 배부법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두 번째 단계 배부법이에요. 얘는 배부 순서를 정합니다. 배부 순서를 정한다. 자, 예를 들어서 수선 부문비를 먼저 배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선 부문비를 먼저 배부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제조 부문입니다. 여기는 보조 부문이고요. 제조 부문에 절단 부문이 있고요. 조립 부문이 있습니다. 자, 보조 부문에는 뭘 먼저 배부한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수선 부문비를 먼저 배부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수선 부문비를 바깥쪽에 먼저 배부하는 것을 바깥쪽에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력 부문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배부하는 것을 바깥쪽에다 위치를 해라. 자,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면 얘가 10만 원 나와 있고요. 조립 부문이 5만 원 나와 있어요. 조립 부문이 5만 원. 자, 그리고 동력 부문이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10,000원 나와 있죠. 동력 부문이 10,000원 나와 있고요. 수선 부문이 5,000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수선 부문비를 먼저 배부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이 수선 부문비 5,000원을 하나, 둘, 세 군데로 이렇게 먼저 배부를 해줘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배부하는 것은 세 군데를 다 배부를 해줍니다. 그러면 수선 부문이 절단 부분에서 한 개 24회 수선을 냈고요. 조립 부분에도 24회 수선을 냈고 동력 부분에서 몇 회를 수선을 했습니까? 32회를 수선을 했어요. 그러면은 직접 배부법에서는 얘를 무시를 했었죠. 무시하고 두 군데로만 배부를 해줬었는데 단계 배부법에서 수선 부문비를 먼저 배부할 때는 얘를 같이 고려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첫 번째 5,000원 곱하기 토탈 다 더해주시면은 80회죠. 80회분의 24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1,500원이 가겠죠? 여기도 똑같으니까 1,500원이 갑니다. 여기는 자동으로 2,000원이 가겠네요. 2,000원. 그쵸? 2,000원이 갑니다. 이게 단계 배부법이에요. 자, 그러면 수선 부문비 먼저 배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력 부문비를 배부하려고 봤더니 동력 부문비는 이제 10,000원이 아니라 수선에서 배부된 금액이 2,000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토탈 얼마가 되느냐면 12,000원이 되는 거죠. 동력 부문비는 12,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력 부문비 12,000원은 몇 군데로만 배부를 해주시면 되느냐면 이렇게 두 군데로만 배부를 해줍니다. 이게 단계 배부법이에요. 계단식으로. 그래서 첫 번째는 세 군데 모두 배부를 해주고요. 두 번째는 두 군데로만 배부를 해줘라. 그러면 동력 부문비가 여기에서 쓴 게 12kW를 썼고요. 12kW를 썼고 두 번째 여기에서 쓴 것은 20kW를 썼습니다. 20kW. 그래서 12,000원을 두 번째는 12,000원 곱하기
두 개 더해주시면은 32kW가 나오겠죠. 32kW가 나옵니다. 분의 12kW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12,000원 곱하기 그죠? 32kW 분의 12kW를 내주시면은 4,500원이 여기 배부가 됩니다. 4,500원. 여기는 자동으로 나머지 금액이 되는 거니까 12,000원에서 4,500원을 빼주시면은 얼마가 될 거냐면 7,500원이 배부가 되겠죠. 이게 단계 배부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세 군데로 배부를 해주는 거니까 일부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두 군데로만 배부를 하니까 일부 무시를 하죠. 그죠? 그래서 단계 배부법은 일부만 고려하는 것. 일부만 고려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단계 배부법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단계 배부법. 자, 그러면 이번에는 동력 부문비를 먼저 배부 한번 해볼게요. 동력 부문비. 자, 이거 수선 부문비 배부하는 방법은 아시겠죠? 첫 번째는 몇 군데로? 세 군데로 배부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두 개를 더해서 두 군데로 배부를 해주시면 되는 게 단계 배부법이에요. 자, 이번에는 동력 부문비를 먼저 배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력 부문비. 그러면 어떻게 배부액이 달라지는지. 자, 동력 부문비를 먼저 배부하자. 자, 제조부문 역시 마찬가지 절단, 그 다음에 조립이 있습니다. 절단, 조립. 보조부문이 있지요. 자, 보조부문에 먼저 배부하는 것을 바깥쪽에 위치를 해 놓으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그냥 여러분들 계산하기 편안하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요. 뭐 굳이 바깥쪽에 위치를 안 하고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풀으셔도 괜찮은데 좀 편안하게 보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깥쪽에 동력 부문비, 그 다음에 안쪽에 수선 부문비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동력 부문 절단이 10만 원이었었죠. 10만 원이고요. 조립이 5만 원. 수선 부문비가 5,000원이고요. 5,000원. 동력 부문비가 10,000원이 있습니다. 동력 부문비가 10,000원이 있어요. 그럼 제일 첫 번째 동력 부문비 10,000원은 몇 군데로 배부를 해주시면 되냐면 이렇게 세 군데로 배부를 해줍니다. 그래서 동력 부문비가 여기에서 12kW를 썼죠. 12kW, 여기에서 20kW를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8kW를 썼어요. 8kW. 그럼 첫 번째 10,000원 곱하기 다 토해 주시면은 40kW예요. 40kW 분의 12kW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000원 곱하기 40kW 분의 12kW를 해주시면 3,000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3,000원. 그래서 여기 3,000원만 가는 거죠. 두 번째는 10,000원 곱하기 40kW 분의 몇 kW예요? 20kW를 내주시면은 5,000원이 계산이 됩니다. 5,000원. 10,000원 곱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5,000원이 갈 테고요. 나머지 여기는 2,000원만 가겠죠. 나머지 2,000원만 갑니다. 자, 이렇게 동력 부문비를 먼저 세 군데로 배부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는 수선 부문비가 이제 5,000원이 아니라 7,000원이 됩니다. 7,000원이 몇 군데로 가면 되냐면 두 군데로 가면 되는 거죠. 자, 여기 수선 횟수가 24회 똑같습니다. 24회 똑같죠? 그러면은 두 번째는 7,000원 곱하기 48회 분의 24회니까 그냥 반반 가시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3,500원. 여기도 얼마입니까, 여러분? 3,500원. 이렇게 배부가 되는 것이 뭐가 되느냐면 직접 단계 배부법이 되는 거예요. 단계 배부법. 그래서 단계 배부법은 이렇게 배부 순서를 정해놓고 배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만 고려를 하고 일부만 무시를 합니다. 일부는 또 무시를 하는 거죠. 직접 배부법은 완전히 무시를 했었고요. 단계 배부법은 일부만 고려하고 일부는 무시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호 배부법 제일 이제 복잡한 거예요. 제일 복잡한 게 이제 상호 배부법인데 상호 배부법은 완전히 고려를 하는 거예요.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를 완전히 고려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상호 배부법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어떻게 하는지 풀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상호배분법은 글쎄요. 뭐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상호배분법 여러분들 연습장에다 다시 자료를 똑같이 저랑 같이 한번 써가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상호배분법이에요. 상호배분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를 완전히 고려하는 것. 자,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를 완전히 고려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상호배분법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조부문이 있고요. 제조부문에 절단, 조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부문이 있죠. 보조부문에 동력, 수선부문이 있어요. 어쨌든 원가는 이 제조부문으로 모두 집합이 돼야지 되는 거죠. 예, 원가는 제조부문으로 모두 집합이 돼야 되는 겁니다. 10만 원. 자기부문 발생이 10만 원, 여기는 5만 원이 있고요. 동력부문비가 만 원이 있고 수선부문비가 5천 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동력부문비가 제공한 용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선부문비랑. 자, 동력은 절단 부문에서 사용한 게 12kW라고 그랬죠. 12kW예요. 12kW. 자, 여기에서는 20kW를 썼습니다. 그리고 수선 부문에서 8kW를 썼어요. 8kW. 토탈 합이 제조간접비가 토탈 합이 얼마라고 그랬죠? 제조간접비 합이 16만 5천 원이라고 그랬고요. 얘가 40kW입니다. 토탈 합이 40kW예요. 수선은 24회, 여기가 24회, 여기도 24회, 여기가 32회를 썼다고 그랬습니다. 32회. 그래서 토탈 80회를 썼어요. 80회를 썼습니다. 자, 그럼 직접배분법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만 원을, 자, 잘 봐요. 직접배분법은 만 원을 두 군데로만 배분을 해줬어요. 5천 원을 두 군데로만 배분을 해줬고요. 얘네 무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단계배분법은 수선부문비를 몇 군데로? 세 군데로 배분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동력부문비가 두 군데로 갔던 거고요. 그쵸? 그러면 이제 상호배분법은 뭐냐면,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동력부문에서 발생한 원가가 만 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얘도 있잖아요. 얘도. 수선을 32회 했으니까는 32회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동력부문비에서 발생한 원가는 만 원이 아니라 32회까지 합친 거죠. 수선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는 5천 원이 아니라 요 8kW까지 합친 게 수선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냉정하게 따지면 이 동력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는 만 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선에서 요것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금액으로 안 나오고 횟수로 나와 있으니까 얘를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선부문비도 역시 마찬가지 5천 원만 있는 게 아니죠. 그쵸? 예, 얘까지 다 계산을 해서 이 두 개의 금액을 배분을 해줘야 되고요. 이 두 개의 금액을 배분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상호배분법을 푸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역 제공한 것을 첫 번째는 용역 제공에 대해서 이것을 비율로 계산을 합니다. 비율로 환산을 해요. 용역 제공을 비율로 환산을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율은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3개를 더해서 40kW가 나왔죠. 그러면 12 나누기 40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30%가 나오죠.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 30%입니다. 그러면은 얘를 30%로 이렇게 고쳐주십니다. 그러면 얘는 40kW 중에 20kW는 50%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쵸? 네, 20 나누기 40을 해주시면 돼요. 20 나누기 40을 해주면 얘가 차지하는 비율은 50%가 되는 거죠. 50%. 자, 얘는 40kW 중에 8kW잖아. 그쵸? 8 나누기 40은 20%를 차지합니다. 얘는 20%예요. 20%. 다 합치면 몇 퍼센트가 되냐면 100%가 되는 거죠. 다 합치면 100%.
100% 중에서 동력부문비 100% 중에 얘가 30% 썼고 얘가 50% 썼고 얘가 20% 썼다라는 얘기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24회가 80회 중에 30% 차지하고 있죠. 어떻게? 24 나누기 80%를 내주시면 돼요. 83, 24니까는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 30%가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얘는 32 나누기 80회를 했더니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40%. 그래서 도합 몇 퍼센트가 되느냐면 80%가 되는 거니까 얘가 10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 제공 비율을 비율로 환산을 해라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나누기 합계, 요거 나누기 합계, 요거 나누기 합계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비율로 환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동력 부문에서 이제 발생한 금액은 10,000원하고 얘를 금액으로 환산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두 개를 더해준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 두 개 더해준 값을 뭘로 다 보느냐면 x값으로 봐요. x값. 두 개 더해준 값을 x값으로 보고요. 자, 두 개 더해준 값을 이렇게 해서 y값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값. 자, 동력부분비는 x값, 수선부분비는 y값으로 보고서 두 번째 뭘 세우느냐면 연립방정식을 세워요. 두 번째는 연립방정식을 만든다. 연립방정식을 만든다. 자, 동력부분은 얘하고 얘를 두 개 더해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연립방정식은 잘 보세요. x는 10,000원 플러스 40%예요. 10,000원 플러스 40%면 0.4죠. 0.4y입니다. y. 수선부분비를 지금 y축으로 봤잖아요. y축으로 봤으니까는 x는 10,000원 플러스 0.4y 이렇게 식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요. 수선부분비를 y축, 그 다음에 동력부분비를 x축으로 놓고서 봤을 때 그럼 여기가 x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10,000원 플러스 0.4y. 그럼 y값은 어떻게 식을 세우면 되죠, 여러분들? y는 불러보세요. 다 같이 y는 자 불러보세요. 얼마 플러스? 5,000원 플러스 얼마가 되는 겁니까? 20%면 0.2x가 되는 거죠. 0.2x. 자, 그래서 요걸 보고 두 번째는 연립방정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x는 10,000원 플러스 0.4y, y자만 붙여주시면 돼요. 됐죠? x는 10,000원 플러스 0.4y. 그 다음에 자, 다 같이 y는 얼마 플러스 5,000원 플러스 0.2x. 5,000원 플러스 0.2x. 이렇게 x값 y값을 집어넣고서 연립방정식을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연립방정식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연립방정식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x는 10,000원 플러스 0.4 괄호 열고 y 대신에 요거 y 대신에 y 값을 집어넣으면 돼요. 5,000원 플러스 0.2x 이렇게 됩니다. 0.2x. 자, 그러면 x는 10,000원 플러스 자,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2,000원입니다. 플러스 두 번째는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되는 거죠. 0.08x가 되는 거고요. 0.08x. 자, 다시 10,000원 플러스 이렇게 곱해 주시면 2,000원이고요. 이렇게 곱해 주시면 0.08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x는 x끼리 묶어줘야 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0.08x는 x가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2,000원입니다. 12,000원. 그러면 요 앞에 1이 생략된 거니까 그죠? 1에서 0.08을 빼주면 0.92x는 12,000원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x는 여러분들 12,000원 나누기 0.92가 되는 거죠. 12,000원 나누기 0.92가 돼요. 그러면 x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x는 자 12,000원 나누기 0.91을 하면 12,000원 나누기 0.91을 하면 13,043원 13,043원이 이렇게 x값이 계산이 되죠. x값이. 저한테 가끔 이런 질문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얘가 왜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나요? 막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x값 앞에 1이 생략된 건가요? 막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계를 수업하는 거지 기초 수리를 학습하는 단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안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x는 잘 봐요. x는 10,000원 플러스
0.4 y 대신에 y 값을 집어넣는 거죠. 5,000원 플러스 0.2x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x 값 풀어주시면은 이렇게 13,043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x 값 구했으니까 y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y는 자 여기 봐요. 5,000원 플러스 0.2x라고 그랬으니까 5,000원 플러스 0.2 괄호 열고 x 대신에 x 값 집어넣으시면 돼요. 13,043원 이렇게 13,043원 집어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y는 얼마로 계산이 되냐면 이렇게 곱해서 5,000원을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y는 7,608원이 나오네요. 7,608원이 y값이 되는 거고요. 7,608원이 y값이 돼요. 오프라인에서 이거 수업하면 막 뒤집어지려고 합니다. 제가 그러면 그때마다 하는 말이 100점 만점을 합격할 거냐라고 얘기를 해줘요. 어려우면은 패스를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완벽한 걸 추구를 하면 푸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x과 y 값을 구했으면은 이제 끝났습니다. 요 x 자리와 y 자리에 x과 y 값을 써주시면 돼요. 13,043원. 이렇게 괄호 열고 닫고 씁니다. y값 자리에 7,608원.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순서 용역 제공 비율을 용역 제공을 비율로 다 환산을 해라. 비율로 다 환산했습니다. 두 번째 연립방 정식을 세워라. x는 만원 플러스 0.4y, y는 그죠? y는 5,000원 플러스 0.2x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립방 정식 문제 풀었습니다. 한 두세 번 해보세요. 다 합니다. 두세 번 이 반복해서 똑같이 하시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다라고 헤이 나 이거 안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두세 번 반복해서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하세요. 네. 그럼 이제 x값 y값 괄호 닫고 해서 집어넣었죠. 그럼 곱해주시면 돼요. 13,043원 곱하기 30%. 13,043원 곱하기 30%를 해주시면 3,912원. 여기에 3,912원이 배부가 되는 거고요. 얘는 50%를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50%를 곱해주시면 얼마가 되느냐면 6,521원 되는 거고요. 여기는 20%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 곱하기 20%를 해주시면 2,608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거 y값 7,608원 곱하기 30% 똑같이 넘어가자, 그쵸? 30% 2,282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는 몇 퍼센트 갑니까? 40% 가죠, 그쵸? 40%가 가니까는 3,403원 3,043원이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만원하고 이렇게 더해준 게 이 값 나오잖아요. 그죠? 얘하고 얘하고 더해주면 이 값 나오죠. 네. 얘하고 얘하고 더해주면 이 값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하고 얘를 더해서 이 값을 가지고서 이렇게 배분을 해줬으니까 남은 것은 0이 되는 거죠. 여기는 0이 되는 겁니다. 또 두 개 더해서 7,608원을 세 군데로 배분을 다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다 더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106,000 그죠? 106,194원 뭐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얘는 얼마로 계산이 될까요? 58,000 그죠? 58,000 그죠? 803원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다 더해주시면 뭐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이게 상호배분법이 되는 거예요. 상호배분법. 자, 우리 지우고서 다시 한 번만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요거 상호배분법만 한 번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배분법만. 많이들 어려워들 하시니까 그냥 뭐 별거 없어요. 별거 없고요. 그냥 똑같이 반복해서 두세 번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풀어보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요즘 수포자라고 하나요? 수학을 포기하신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수학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기초니까는 그냥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만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도 연습장이나 노트에 저랑 같이 똑같이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써볼까요? 절단이 10만원. 조립이 얼마 했었어요? 5만원.
동력이 만원. 수선이 5,000원. 합이 16만 5천원. 이렇게 있었죠. 동력보험은 제공한 것이 여기가 12kW, 20kW, 8kW, 도합 40kW였었잖아요. 이걸 비율로 다 바꾸라고요. 비율로다가.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비율로 환산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자, 해보세요. 12 나누기 40. 그러면 4, 3, 10이잖아요. 그럼 얘는 몇 프로가 되는 거죠? 30%가 되는 거죠. 자, 얘는 20 나누기 40. 그러면 얘는 50%가 되는 거고요. 50%. 얘는 8 나누기 40. 20%가 됩니다. 그래야 도합 몇 퍼센트가 나오죠? 100%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비율을 먼저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선도 마찬가지예요. 수선도 여기가 몇 회? 24회. 24회, 24회, 그 다음에 32회. 그죠? 그래서 도합 80회였었단 말이죠. 80회. 자, 다 같이 해보세요. 24 나누기 80. 그러면 83, 24니까 30% 나오죠? 얘도 30%면 얘도 30%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30%, 여기도 30%. 자, 32 나누기 80이니까 40%가 되겠죠? 얘는 40%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얘가 몇 퍼센트가 나오냐면 100%로 계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비율로 환산을 했습니다. 두 번째 연립방정식을 세운다. 그럼 여기다 그냥 무조건 x값, 여기는 y값 이렇게 집어넣으시고요. 식 세워주시면 되는 거죠. x는 잘 봐요. x는 두 개의 값을 더해라. 그러면은 만원 플러스 40%면 0.4죠. 0.4y, y축이니까. y를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x는 만원 플러스 0.4y. 됐죠? 그 다음에 이제 y는요. y는 다 같이 얼마? 5,000원 플러스 0.2x입니다. 0.2x.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세운다. 어떤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만 나와요. 푸는 것까지는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까지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은 세 번째 어떻게 풀어주시면 되느냐면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연립방정식. 자, x는 만원 플러스 0.4 괄호 열고 y 대신에 y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5,000원 플러스 0.2x 괄호 닫고 이렇게. 이게 y 값이니까. 그러면 자, x는 만원 플러스 요렇게 곱해주면 4, 5, 20, 2,000원이 나오고요. 플러스 요렇게 곱해주면은 사이는 0.8이니까 0.08x가 나와요. 그러면 x와 x는 같은 항변으로 묶어줘야 돼요. 플러스가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x 마이너스 0.08x는 두 개의 값을 더해주시면 12,000원이에요. 12,000원. 여기에서 0.08을 빼니까 0.92x가 되는 거죠. 9x는 12,000원. 이렇게. 그럼 x만 남겨놓고 x값을 구해줘야 되는 거니까 12,000원 나누기 0.92를 해라. 그러면은 x값은 얼마가 계산이 된다고요? x값은 13,043원. 13,043원. 이렇게 x값이 계산이 돼요. 그럼 x값 계산됐으니까 x값 자리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13,043원을 집어넣었으면 이제 집어넣고 곱하면 되는 거라고요. 얘 곱하기 30%, 50%, 20% 이렇게 30%, 50%. 그래서 얘 곱하기 30% 한 금액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죠? 3,912원. 3,912원. 얘 곱하기 50% 한 금액이 6,521원. 얘 곱하기 20% 한 금액이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20% 한 금액이 2,608원. 네.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면은 동력보험비는 두 개 뒤에서 얘를 세 군데로 다 배분을 해준 꼴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y값은 y는 5,000원 플러스 여기 봐요. 5,000원 플러스 0.2x라고 그랬으니까 0.2 괄호고 x값 13,043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y는 이렇게 곱해줘서 5,000원을 더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7,608원이 나옵니다. 7,608원. 그러면 y값 자리에 네, 7,608원을 집어넣으시고요. 7,608원 집어넣으시고 30%, 30%, 40%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30% 곱해주시면 2,282원. 여기도 2,282원이 가고요. 여기는 3,043원. 뭐 끝수 처리 때문에 살짝 다를 수는 있습니다. 끝수 처리 때문에 살짝 다를 수는 있어요. 네, 이렇게 배분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x값이 얘네 두 개 더해준 게 이 값 나오잖아요. 두 개 더해주면 이 값 나오고요. 그래서 모두 다 고려를 해주는 것이 이제 상호배분법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마지막 합계를 구해라라고 나오면 요 합계가 내려오면 되는 거고요. 얘도 이 합계가 내려오면 되고 여기는 합계가 0입니다. 0. 여기도 합계가 0이에요. 두 개 더해서 13,000원, 13,043원을 세 군데로 배분해줬으니까 0이잖아요. 두 개 더해서 7,608원을 세 군데로 배분해줬으니까 여긴 0이 되는 겁니다. 이게 상호배분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배분법, 단계배분법, 상호배분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완전히 무시한다라고 나오면 직접배분법 제일 간단한 거고요. 일부만 고려한다라고 하면 단계배분법, 배분 순서가 있었고요. 완전히 고려하면 상호배분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